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문법을 싹 정리해드릴 강사 이윤주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몇 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7강까지 중국의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재미난 숫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숫자가 중요한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숫자는 우리가 가격을 물을 때, 계산할 때, 친구와 약속을 정할 때 시간을 주고 받겠죠. 그럴 때도 쓰일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몰라 계산이 안 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가 중요한데 숫자를 못 읽어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재미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중국인들은 우리하고 숫자를 표시하는 숫자 손동작이 조금 달라요. 자, 1은 2. 자, 여러분들 2, 2, 3, 4 들어보셨죠? 노래 들어보셨으면은 1부터 4까지는 어느 정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은 어떻게 발음해요? 2는 R, 3은 산, 4는 스, 5는 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거의 되게 비슷하죠? 우 발음했을 때는 약간 웨이브를 타듯이 우 하시면 되세요. 자, 6은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리우. 근데 손동작이 약간 두 개랑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 신기한데 6은 리우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7로 넘어갈게요. 7은 우리나라 발음과 굉장히 비슷해요. 발음이 치 하시면 되는데 7하고 비슷하죠. 자, 이래서 손동작도 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8은 중요합니다. 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발음이 빠. 자, 일단 중요하니까 별표 크게 2개 가고 이따가 1분 뒤에 중요하다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9는 지우 하시면 되세요. 자, 지우 같은 경우는 뱀이랑 좀 비슷하네요. 지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손동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시 하셔도 되고 부드럽게 십자가를 두 손가락으로 만드셔도 되세요. 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2개 별표 갑니다. 자, 얘가 왜 2개 별표로 가는지 뒷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손동작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익혀보시고 저와 함께는 빠르게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읽어볼게요. 자, 1은 2는 R, 3은 산, 4는 스. 오케이, 빨랐나요? 천천히. 5는 우, 6은 리우, 7은 치, 8은 빠, 9는 지우. 손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자, 10은 시 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별표 2개는 누구한테 줬어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한테 주는데 일단 10부터 볼게요. 10은 왜 중요하냐면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얘는 혀를 말아주는 음이라고 해서 건설읍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발음을 할때 혀 천장, 그 입천장이죠. 입천장에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혀를 치켜 올려서 위아래 이를 닫은 상태에서 시 라고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시. 발음 강의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발음이 시라고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성이니까 부드럽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해결이 됐어요. 살짝 깨끗하게 지워주고 얘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럭키 7입니다. 7가 행운의 숫자인데 중국인들은 8이 행운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돈을 벌다, 재물을 얻다, 부자가 되다 단어가 발음이 파차이라고 하는데 그때 파 발음이 숫자 8과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숫자 8을 좋아해요. 발음이 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의 길거리에 자동차 번호판에 빠빠빠빠라고 되어 있으면 딱 차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돈이 많거든. 그렇죠? 돈이 많거든.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유명 항공사들은 뭐 빠빠빠빠에 빠빠빠빠가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골드 번호가 있듯이 중국에도 골드 번호는 빠로 통일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는 것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4를 싫어한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4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 4는 발음이 쓰라고 발음을 하는데 왜 쓰를 싫어할까요? 죽을 사자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해서 성조만 다르고 발음이 동일하다고 해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죽을 사자, 죽다는 발음이 쓰, 숫자 4는 쓰. 그죠? 성조의 차이로 이렇게 의미는 달라지지만 근접한 발음을 싫어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4개를 시키는 것보다는 5개 를 시키는 게 더 좋겠죠. 이왕이면 돈이 좀 여유가 돼요. 그럼 8개 정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숫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재미로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중국인들은 1부터 10까지 발음을 할 줄 알면은 99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 10을 여기다 가져올게요. 발음은 어떻게 되죠? 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11, 12, 12, 12, 13, 13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럼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20은 20, 30은 30 하시면 되세요. 자,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요. 33, 33 하시면 되고 45, 45 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이제 중국어 처음 연습을 할 때 10은 10이다. 40은 40이다. 14는 14다.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44 하게 되면 4, 14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4, 14 침이 나올 뻔했는데 그렇게 발음하시면 발음 연습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만 발음할 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1부터 99까지는 만사 오케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정수 앞에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일단은 간단하게 10은 그냥 시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100단위부터는 100, 1000만, 억 단위부터는 우리나라는 그냥 쭉 읽지만 중국은 100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음이 이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은행에 가게 되면 수표를 주죠. 그 수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100만 원 정, 1000만 원 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중국은 100단위부터는 어떻게 은행식으로 읽는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0은 이바이, 1000은 2000, 오케이. 자, 1만은 2만, 1억은 2 하시면 되세요. 자, 억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으면 좋겠죠? 억 단위까지 기억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10은 시라고 발음을 해요. 44, 44, 55, 55라고 발음을 하는데 얘가 단독으로 쓸 때는 이시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대부분 생략을 한다는 거죠. 회화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구나. 일시브로 발음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숫자 2는 2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둘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해요. 중국도 똑같아요. 일단은 숫자 2는 얼로 발음을 할 수가 있고 량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100, 1000, 만 단위에서는 숫자가 얼이 아니고 량으로 발음을 한다. 자, 200 볼게요. 량발, 오케이? 량발. 2000은 량치엔, 2만은 량완, 2억은 량이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100단위부터 100, 1000만, 억 단위부터는 숫자는 얼이 아니고 량으로 발음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얼하고 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얼은 그냥 우리 한국어로 이라고 생각을 하고 량은 뭘로 생각한다? 둘로 생각을 하자. 그럼 조금 더 쉬워요. 자, 얼 가볼게요. 1, 2, 3, 4 수를 셀 때 2, 2, 3, 4 할 때는 얼.
자, 이번엔 순서 가볼게요. 1월, 2월 역시 2라고 발음을 하죠. 2위, 2위, 3위. 오케이. 자, 조금 더 깊게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第一, 第二 이렇게 할 때는 순서를 셀 때는 이는 얼로 발음을 한다. 자, 그럼 둘일 때는 어떤 경우냐? 어떨 때 량이라고 발음을 하느냐? 뒤에 무언가 붙으면 방금 전에 백, 천만, 뒤에 뭔가가 붙었죠. 돈의 단위가 붙었을 때는 량, 혹은 양사, 한 개, 두 개, 세 개, 개, 한 벌, 두 벌, 세 벌, 벌, 한 권, 두 권, 세 권, 권. 양사가 붙을 때는 량거, 량지, 량번 이렇게 량으로 발음을 한다. 그럼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백, 천만, 억 단위부터는 량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뒤에 뭔가가 붙었죠. 근데 10의 단위에서는 그냥 12, 20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20명이는 20명 같은 경우 뒤에 명이 붙어요. 거가 붙는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량시거라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10의 단위는 무조건 뒤에 뭐가 붙어도 숫자 2는 어떻게 발음한다? 얼로 발음을 한다. 자, 그래서 20명 가게 되면 20거 른이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10의 단위는 뒤에 양사가 붙어도 뭘로 발음한다? 얼로 발음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게 믿고 자, 이번에는 비밀의 0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은 굉장히 암기할 게 많은 강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비밀의 0. 0은 중국어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숫자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링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이 링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자, 일단은 101이라고 있는데 중국어는 어떻게 읽냐면 100, 0, 1이라고 발음합니다. 0을 살린다는 거예요. 0을 살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 200, 0, 0, 2라고 발음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매원 D 하는데 천 단위부터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자, 1000, 0, 1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0, 2000, 001일까요? 02라고 발음을 해요. 왜냐하면 자, 멋있게 나오고 있죠. 가운데 0은 꼭 읽어주긴 하는데 개수와 상관없이 한 번만 읽어줍니다. 왜? 몰라요. 왜? 그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러면 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이거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읽어요? 202. 그쵸? 202는 202. 0을 한 번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0이 두 개지만 천 단위 2002. 링은 어떻게 읽어준다? 한 번만 읽어준다. 개수가 한 개가 오던 두 개가 오던 딱 한 번만 읽어준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100이네요. 그쵸? 어떻게 읽을까요? 1100이라고 발음합니다. 왜? 끝에 0은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2200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끝에 0을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1020 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1020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1020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세 번이나 읽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끝에 0은 읽을 필요가 없고 단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아이를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 그렇구나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전화번호 방호수 년을 얘기할 땐 핵심보다 숫자를 하나하나씩 읽어준다. 우리가 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내 전화번호는 010에 뭐 223에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듯이 그들도 정보를 전해줄 때는 천천히 하나하나씩 끊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숫자 1은 이 발음이 숫자 7, 치 발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가 아니 어떻게 발음한다? 야오로 발음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문으로 읽어볼게요. 야오산지우, 스, 야오야오, 지우스, 지우산. 다시 한번 야오산지우, 스, 야오야오, 지우스, 지우산. 아시겠죠? 이때는 이산지우라고 하지 않고 야오산지우라고 갑니다. 자, 그러면 1로 한번 가볼게요. 이치치 힘들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오로 발음합니다. 자, 야오 한번 가볼게요. 야오치치 괜찮죠? 입도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전화번호 방호수 얘기를 할 때는 야오로 발음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하오는 호입니다. 호. 그래서 스링야호. 그러면 401호가 되겠죠. 다른 말로는 스링야오 방지엔 401 방이야 401호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지에는 방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년 같은 경우 3년이래요. 세 번째 년은 3년이 아니고 세 번째 년일 때도 숫자는 하나하나씩 발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04년 2004년 하시면 되세요. 자, 월드컵이 개최된 년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해입니다. 2002년. 우리는 2002년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중국인들은 하나하나씩 발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아이고 힘들게 달려왔어요. 자, 그럼 제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우리 물을게요. 징원. 자, 여기 원이 빠졌네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您的手机号码多少? 제가 말씀 좀 물을게요.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돼서 얼마요? 라는 의문인데 자, 제가 이렇게 말해요. 我的号码101 7714 7070 다시 한번 101 7714 7070이라고 발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가 아니고 야오로 발음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전화번호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好的, 좋아. 明天, 내가 내일 给你联系, 내일 너에게 연락할게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明天给你联系 하시게 되면은 당신에게 연락할게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예문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오늘 그냥 흘겨 들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숫자 읽기에 대해서는 숫자를 발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짧게 끝날 거예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개, 한 벌, 두 벌, 세 벌 할 때 벌. 아시겠죠? 그것을 중국어는 양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양사라고 부른다. 자, 일단은 거는 아시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쓰이면 명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성인데 양사로 쓰일 때는 성조를 싹 빼서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한 명의 사람이 되겠죠. 자, 근데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니? 자, 너희 집 니지야. 있다. 요 몇 명의 지거른이라고 물을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식구들을 물을 때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걸 사용한다? 거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입구자인 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쵸? 식구를 얘기할 때, 가족의 수를 얘기할 때는 명일 때 거를 사용하지 않고 거를 사용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세 식구가 있어요. 싼 거른 하시는 거지
쌍거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가족을 얘기할 때는 꺼가 아닌 뭘 사용한다? 거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한솥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구자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근데 꺼는 명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존중을 하고 싶을 때는 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분의 선생님 하게 되면 이웨이 老师 하시면 되겠죠. 자, 한 분의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책을 셀 때는 번이라고 사용을 하고 옷을 셀 때 찐 혹은 사건이나 뭐 이件事 사건이나 이件心理 짐을 셀 때는 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는 짱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넓은 거를 세요. 뭐 침대라든지 혹은 뭐 평평한 거, 책상 이럴 때 짱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 桌子 책상 하나 할 때 짱을 쓸 수가 있고 침대를 셀 때도床을 셀 때도 짱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사는 암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단수에 대해서 양사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세트, 쌍에 대해서 배울 건데 슈앙이라는 발음이 있고 타오가 있어요. 슈앙은 말 그대로 쌍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쌍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신발 혹은 뭐가 있어요? 젓가락.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의미하기 때문에 신발 한 켤레 하게 되면 이 수왕시에 하시면 되고 젓가락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죠. 이 수왕 카이즈, 콰이즈, 이 수왕 콰이즈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타오는 세트입니다. 세트 한 벌. 그 양복 같은 거 위아래 한 세트 할 때 타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방즈 집입니다. 집 안에는 뭐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뭐 한 세트죠. 그래서 이타 방즈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타 방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방즈 하게 되면 틀립니다. 이타 방즈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집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침대도 있고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타 방즈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타 시프, 시프는 뭐예요? 양복이죠. 양복은 바지랑 자켓이랑 한 세트여야 되기 때문에 뭘 쓴다? 타올을 사용한다까지.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양사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정말 몇 시까지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口味本简章 그리고 双套까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상생활에서 이것만 충분해요. 뭐 시험을 보시는 분은 더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실력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자, 우리 집에는 我家有 있습니다. 5명의 5个人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한솥밥 먹어야 되잖아. 입구자 가져옵니다. 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는 요 한위 슈 两个 안 되겠죠. 을르리로 끝나는 거는 문장 맨 끝에 와야 되는데 두 개가 뒤에 왔어요. 중국어의 어수는 을르리로 끝나는 거는 문장 맨 끝에 돌아. 틀렸고. 저는 그가 되겠네요. 타마이 이타오 시프 그는 한 벌의 양복을 샀습니다. 삽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 양사, 목적어 다 완벽하게 왔네요. 맞는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내일이 주말이 아니겠지만 우리 그래도 수업도 기분 좋게 마쳤으니까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우리 표현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발음이 周末愉快 위콰이 같은 경우는 즐겁다, 유쾌하다. 유쾌하다 할 때 콰이 좀 비슷하시죠? 위콰이 즐겁다, 유쾌하다. 자, 쪼는 주입니다. 주말은 주의 끝이죠. 뭐 끝 말자예요. 그래서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표현으로 周末愉快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세요.
周末愉快하시면은 주말 잘 보내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이 금요일이 될 수도 있겠고 월요일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이 표현 기억해서 다가오는 주말 서로 周末愉快라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여러 번 반복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再见!